자, 그렇다면 호랑이라는 말이 한자어라면 어찌하여 호랑이라는 말이 이 동물의 이름으로 붙여졌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호와 랑이라는 글자는 각각 범호자를 쓰고요. 이리랑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범이라는 동물과 이리라는 동물을 합친 말이 바로 호랑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과 이리를 닮은 동물, 네, 그걸 호랑이라고 한자어, Chinese 캐릭터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호랑이를 한자어로 쓰세요. 그러면 범호자를 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호랑이 할 때의 호는 한자어 Chinese 캐릭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이리. 네, 이리, 왜 이리때가 나타났다라는 말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리는요, WOLF를 쓰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울프, 울프. 네,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하게 울프, 울프. 네, 이리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울프라는 단어를 늑대라는 단어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리를 한자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요. 이리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랑이라는 한자어와 이리를 영어로 할 때는 울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리는 늑대하고 같은 말입니다. 네,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나 표범이 멸종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들 하실 거예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쵸? 한 마리가 나오게 되면 난리 나죠, 뉴스에서. 근데 멸종됐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깊이 남아 있고요. 자주 호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이라는, 즉 이게 늑대라는 이 동물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늑대보다는 일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리떼가 나타나 뭐 이런 식이었죠. 이런 유머도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산길을 가던 과객이 밤이 되자 어느 기와집을 발견합니다. 하루 머물까 해서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리가 뛰쳐나와서 과객을 막 물으려고. 그래서 주랭랑을 쳤다라는 그런 유머도 있거든요. 우리 동화나 우리나라의 전설에는 이렇게 이리가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이리와 늑대는 어떻게 다를까?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동의어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로도 똑같이 WOLF, 울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왜 이리는 사라지고 늑대만 남았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성경 있잖아요. 기독교나 천주교의 성경을 번역할 때 울프라는 늑대, 영어 단어를 늑대라고 번역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동화 속에서는 모두 늑대가 등장하더라고요. 이리가 아니라 빨간 모자, 뭐 늑대와 7마리의 아기 양, 늑대와 돼지 삼형제 뭐 등등. 서양 영화에서도 보면요, 늑대 인간이 주로 나타나지 이리 인간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리라는 말은 사라지고요, 늑대가 득세한 셈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통 동화에서는 이리, 서양식 이야기나 영화에서는 늑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리란 단어는 진짜 없어지고요, 늑대로 통일돼 버린 거죠. 우리나라 전통의 이리든 서양의 늑대든 아무튼 이 동물은요, 좋은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전라북도 익산시의 옛날 이름이 이리였다라는 사실. 네, 전라북도에 있던 시 이름이었는데요, 95년의 5월에 익산군과 합쳐지면서 이리시가 없어지고 익산시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리는 사라져 버렸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이 부르는 동요에 늑대가 나타나 어흥 하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왠지 전통의 이리가 서양의 늑대에 밀려난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 영어 단어 알아두세요. 호랑이를 tiger,
늑대를 울프라고 하는데 이리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그럼 거의 모릅니다. 네, 공부하신 티를 팍팍 내주세요. 네, 울프입니다. 똑같이. 자,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요. 호랑이를 한문으로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이 한자 보이세요? 네, 요게 그 호랑이 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한자를 호랑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12지간 있잖아요. 12간지, 12지신 순서대로 따지게 되면 자, 축, 인, 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인자를 호랑이 인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호랑이 인자가 아니라요. 셋째 지지 인자예요. 호랑이라는 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 빠밤. 네. 그래서 자도요 쥐자자가 아니라 첫 번째 자. 네, 축도 소축자가 아니라 두 번째 지지. 네, 그러니까 인도 세 번째 지지. 네, 묘도 네 번째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물들이 이 시간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자들을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오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 책 중에서요, 저기가 있어요. 위대한 경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위대한 경주라고 그래서 동물들이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서 그 옥황상제가 있는 곳까지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12마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악귀들과 괴물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인간들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동물 12마리를 골라서 네, 신적인 능력을 줄 테니까 빨리 오거라 라고 옥황상제가 명령을 하셨대요. 그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위대한 경주거든요. 네, 되게 그 어린아이들 있으시면 이 책을 꼭 사서 읽혀보시게 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동물은 소였습니다. 가장 성실하니까, 그쵸? 그래서 소가 옥황상제가 사시는 곳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쥐가요, 물어봐요. 소야, 너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니? 그런 적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소가 얘기를 해요. 옥황상제님이 부르시면 신적인 능력을 주신대. 그랬더니 쥐가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해서 폴짝 뛰어오릅니다. 네, 거의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소가 제일 먼저 도착할 줄 알았더니 머리에 있던 쥐가요 앞으로 폴짝 뛰어내려서 쥐가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축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가장 용맹했던 호랑이도요 마찬가지로 소 뒤를 바짝 쫓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요 토끼가 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한심스러워서 토끼 보고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네 번째가 된 겁니다. 네, 그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 동물들이요 신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물리치고 인간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왔다. 재밌죠, 그쵸?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위대한 경주입니다. 자, 호랑이, 그러니까 그 쥐는요 자시라고 그래서 23시에서 1시, 네, 소, 축시라고 할 때는 1시에서 3시, 이때 이제 소가 다스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시입니다. 인시가 바로 3시에서 5시 사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2시간씩 잘라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3시부터 해서 2시간씩 나누시면 자축, 인묘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시 그러면 21시에서 23시 2시간 동안은 돼지가 네, 악귀들을 쫓아내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공부하신 티를 내셔야 되니까 시간대를 보시고요.
네, 지금 축시니까 네, 점심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묘시에 저녁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잘못 알았나요? 네, 이건 한밤중이구나. 그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가 뱀, 사시 네, 이렇게 따져야겠네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대가 바로 오시 11시에서 13시 네,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시간은 신시나 유시에 드시면 되겠네.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네, 그 같이 얘기를 나누실 때 지금 신시네, 유시네, 저녁 먹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아, 지금 해시니까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말하고요. 한자어 인이라는 자축인 할 때 이 인은 관계가 없고요. 이는 세 번째 지지, 세 번째 간지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영어 단어 하나 체크할게요. 12지신, 12간지. 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Chinese 조디악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띠별이나 동물로 이렇게 그 생년월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별자리로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별자리를 영어로 조디악이라고 그래요. 12개의 궁도다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조디악이 중국식 조디악이다 라고 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Chinese Zodiac이라고 합니다. 12간지예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